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덩어리쌤의 알기 쉬운 수학교실 덩어리쌤입니다. 자, 초등학교 수학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중학교 가자 베스트 20 바로 9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절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9번째 시간에는 우리 약분과 통분 그리고 분모가 서로 다른 분수끼리의 덧셈과 뺄셈을 공부할 텐데요. 선생님이 생각할 때 그 전에 약분과 통분을 공부하기 전에 최소 공배수와 최대 공약수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 강의는 조금 여러분들께 죄송하지만 강의가 조금 깁니다. 그래서 총 3가지 주제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최소 공배수와 최대 공약수 그걸 알기 위해서는 또 그 전에 약수와 배수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조금 건드려 놨습니다. 그리고 약분과 통분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긴장해 주시고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약분과 통분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약수와 배수의 개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카드 12장을 친구 몇 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줄 수 있는지 나눗셈식을 이용하여 알아봅시다 라고 했는데요. 자, 12를 먼저 1로 나누어 보는 거예요. 12 되죠, 그죠? 2로 나누어 봅니다. 네, 6 되죠. 답이 자연수가 나와야지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12를 3으로 나누어서 4가 되고 4도 나누어 떨어지네요. 그리고 5는 할 수 없어요. 6은 좋습니다. 6이고 12도 되죠. 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12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들인 거예요. 그죠? 그걸 이제 12의 약수라고 공부를 했고요. 1, 2, 3, 4, 6, 12는 12의 약수다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들을 우리가 그 수의 약수라고 한다. 자, 우리 이렇게 나눗셈으로 다 표시하면 좋지만 우리가 문제 풀 때 이 약수를 구하려고 할 때 나눗셈식을 다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12를 적어 놓고요. 1, 12, 그 다음에 2, 2, 3, 4까지 적고요. 이제 이 4가 3이 되고 그리고 4, 6, 12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와요. 이것들이 사실은 어때요? 네, 약수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만약에 15다 그러면 1, 그 다음에 2 안 되죠. 3 됩니다. 5죠. 그래서 이게 5를 여기다가 적고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데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2번 반복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오면 1, 3, 5, 15 네, 이런 식으로 약수를 빨리 구할 수 있더라.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나눗셈식을 이용해서 18의 약수를 찾아보는데 아까처럼 이제 18 나누기 1은 18 이런 식으로 18 나누기 2는 9 이렇게 다 일일이 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더라. 1, 2 되고 3 되고 4 되고 4 안 되죠. 5 안 되죠. 6 6인데 이게 6이 여기에도 이게 중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6, 9, 그 다음에 1 곱하기 8이죠. 18이죠. 그래서 1 약수는 18의 약수는 1, 2, 3, 6, 9, 18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4를 몇 배 한 수를 곱셈식으로 나타내보자. 배수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배수. 맞습니다. 1을 한 배 한 수는 4입니다. 1을 2배 한 수는 8입니다. 3배 한 수는 12입니다. 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 이런 식으로 계속 나아가는 수를 우리 4의 배수라고 하고요. 어떤 수를 그 한 배, 두 배, 세 배 한 거를 우리가 그 수의 배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 8, 12 뭐 이렇게 쭉쭉쭉 나아가는 수들은 4의 배수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수배열표에서 6의 배수를 찾아봅시다. 자, 6, 1배, 2배, 3배, 4배, 5배, 6배. 뭔가 느낌이 오나요? 자, 어때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칸 했더니 여기 되고 또 여섯 칸 갔더니 여기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규칙이 있더라. 왜? 네, 10칸씩 똑같은
완벽한 수 배열표이기 때문이에요. 자, 6의 배수를 곱셈식을 이용해서 나타내자. 1배, 2배, 3배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6, 12, 63, 18 무슨 구구단 하나요? 네, 사실은 이 구구단이 배수의 의미인 거죠. 4, 24, 30 그리고 36이 되겠습니다. 자, 15를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자. 그러면 어떤 수들이 나올까요? 1, 15 되고요. 2, 3, 5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5, 3, 5 이렇게도 되고요. 곱셈식을 이용해서 어떤 수의 배수인지 모두 찾아 써보세요. 15가 3의 배수, 1의 배수도 되고 3의 배수도 되고 5의 배수도 되고 그리고 15의 배수도 되죠. 그래서 15의 약수는 1, 3, 5, 15 네, 이 숫자들이 15의 약수가 된다. 그래서 15는 3 곱하기 5라는 걸 보고 약수와 배수를 알맞게 써 넣으세요. 15는 3과 5의 배수고요. 배수가 될 수 있고 3과 5는 15의 약수다. 그래서 배수와 약수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가 나온대요. 8과 12의 공통된 약수를 찾아보래요. 그러면 8의 약수부터 먼저 볼까요? 1, 2, 4, 8이고요. 12의 약수는 1, 2, 3, 4, 그 다음에 6, 12가 되겠네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약수들 1 공통이고요. 2 공통이고요. 4 공통이네요. 그러면 8과 12의 공약수는 1, 2, 4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한번 찾아봅시다. 1, 2, 4네요. 그래서 8의 약수는 여기까지 동그라미, 그 다음에 12의 약수 1, 2, 그리고 4, 6, 12 이렇게 되는데 동그라미와 세모가 동시에 쳐져 있는 것은 1, 2, 4다. 그래서 이게 바로 8과 12의 공약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 공약수들의 모임 중에서도 가장 큰 수를 우리가 최대 공약수라고 하는 거예요. 최소 공약수는 왜 없을까요? 네, 항상 당연하게도 1인 거죠. 그래서 최대 공약수만 의미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0과 30의 최대 공약수를 찾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물론 쉽게 찾는 방법이 있죠. 하지만 우리 다시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차근차근히 해봅시다. 1, 2, 3 안 되고요. 4, 그리고 5. 자, 4와 5가 만났어. 그러면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2, 10, 그리고 20 이렇게 되는 거죠. 30의 약수 1, 2, 3, 4 안 되고 5 됩니다. 6과 5가 만났습니다. 이제 돌아가세요. 10, 그리고 15, 30인데 공약수는 1, 2, 그리고 5, 그리고 10, 요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 중에서 최대 공약수는 10이네요. 그 최대 공약수의 약수도 구해봅시다. 는 1, 2, 5, 10이네요. 자, 여기서 한번 잘 보세요.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구했더니 공약수와 어때요? 똑같더란 말이죠. 그죠? 자,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어떤 두 수의 동그라미라는 수가 있고 세모라는 수가 있었는데 이 공약수들 중에서 제일 큰 이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구했더니 공약수와 같더라. 자, 잘 기억해야 됩니다. 공약수들의 모임과 같더라. 자, 넘어가겠습니다. 45와 75를 각각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이래요. 그래서 두 수의 곱으로 한번 나타내어 보겠습니다. 45는 1 곱하기 45, 그리고 3 곱하기 어때요? 15, 5 곱하기 9, 1 곱하기 75, 3 곱하기 25겠네요. 그리고 5 곱하기 15인데 자,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45를 5 곱하기 9로 나타내고 이 9를 3 곱하기 3으로 또 나타냈어요. 더 이제 계속해서 쪼개는 것 같은데요. 자, 75를 5 곱하기 15로 나타내고 15를 3 곱하기 5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가 커서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기 어려울 때는 여러 수의 곱으로 이제 숫자를 점점점 작게 쪼갠다 이 말이에요. 자, 왜 쪼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5와 75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방법은 45를 5 곱하기 3 곱하기 3인데 이게 이제 5 곱하기 3이 15 곱하기 3하고 똑같은 거죠. 그 다음 75도 5 곱하기 3인데 자, 5 곱하기 3이 공통적으로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5 곱하기 3이 공통적으로 들어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최대 공약수다. 자, 다시 한번 방법 2번입니다. 방법 2번은 이 최대 공약수를 이렇게 거꾸로 된 나눗셈 같이 생긴 이런 방법으로 구하는 방법이에요. 사실 이 방법보다는 여러분들은 이 방법을 많이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45와 75의 공약수를 구하는데 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수가 5니까 5의 배수구나 해서 이제 9가 되고 15로 나누어 떨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둘 다 3의 배수가 보인단 말이야. 그럼 3이라고 적고, 그 다음 어때요? 네, 3, 5가 되는데, 자, 여기에 이 최대 공약수는 여기 왼쪽에 있는 이, 나누는 수죠. 나누는 수. 나누는 수를 이제 다 곱해요. 그게 바로 어때? 최대 공약수더라. 네. 두 가지 방법을 둘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사실은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방법 1번에서 45는 5 곱하기 3 곱하기 3이 어떻게 나왔냐면 45는 5 곱하기 3 곱하기 여기 5 있죠? 5 곱하기 3 곱하기 3이다.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75는 여기 있는 5 곱하기 3 곱하기 어때? 5다. 이 말인데 자, 이거 결국에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뭔가 이제 식처럼 구조화되어서 여러분들한테 공식처럼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구하는 방법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기억하면 좋아요. 1번의 방법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 네, 이걸 기억해 두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공통된 배수, 이제 공배수를 공부할 건가 봐요. 그죠? 그래서 공통된 배수는 자, 2와 3의 공통된 배수. 그러면 2의 배수에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좀 살짝. 이제 3의 배수에 세모 3, 5 이제 겹쳐지는 수가 나오네요. 3, 5 나왔습니다. 저 어때요? 6 그리고 12 그리고 18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6, 12, 18은 2의 배수도 되면서도 3의 배수도 둘 다 돼야 됩니다. 2의 배수도 되고 동시에 3의 배수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6, 12, 18을 2와 3의 공배수, 공통된 배수라는 뜻으로 공배수예요.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인 그러니까 6, 12, 18 두두두두 나간단 말이에요. 자,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최소 공배수만 의미가 있겠죠. 왜죠? 최대 공배수라는 숫자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그러니까 공배수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최소 공배수고요. 공약수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것은 최대 공약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최소 공배수는 당연히 이제 앞에 이거만 있어. 뒤에는 우리가 모르죠. 어디까지 나갈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는 어때요? 앞에는 1이 무조건 1이니까 뒤에 것만, 제일 큰 것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최소 공배수랑 최대 공약수를 조금 헷갈려 하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뜻을 잘 생각해 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4와 5의 최소 공배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의 배수는 4, 8, 12, 15, 10, 얼마죠? 10, 예? 이상한데요? 이상하죠. 그래서 20, 24, 28, 뭐 이런 식으로 나가죠. 5의 배수는 5, 10, 15, 20, 20 나왔다. 한 개 나오면 끝난 거예요, 사실. 25, 30, 35, 40. 네.
그래서 공배수 좀 더 가야 되겠네요. 32, 38, 40. 아, 그래서 선생님이 끝났다고 이야기를 했구나. 자, 공배수를 모두 찾으면 20, 40, 그 다음 뭐겠어요? 당연히. 네, 60이죠. 그 다음 80. 그 말은 최소 공배수를 찾고 최대 공배수의 배수를 구해보자. 최소 공배수는 20이고요. 최소 공배수의 배수 20, 40, 60. 이게 바로 4와 5의 뭐다? 네, 공배수다. 공배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아까 우리가 공약수와 그다음에 최대 공약수의 관계, 네, 그런 것도 공부를 했듯이 자, 이런 관계도 있더라. 자, 넘어가겠습니다. 30과 50을 각각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식. 아, 또 이거 할란가 보다. 그죠? 그래서 쪼개보자. 아, 작게 쪼개봅시다. 2로 하면 15가 되고 3은 10 그리고 5, 6, 1, 50, 2, 25, 5, 10이 되는데 이 15를 3과 5로 나눌 수 있다. 이 10을 2와 5로 나눌 수 있다. 아, 그랬더니 30은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고 50은 5 곱하기 2 곱하기 5가 되고 그래서 2랑 5랑이 어떤 그 공통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2 곱하기 5를 어떤 한 묶음으로 보고요. 곱하기 3이 되고 여기는 어때요? 2 곱하기 5가 한 묶음이 되고 곱하기 5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2 곱하기 5가 최대 공약수죠. 그죠? 여기서 이제 2 곱하기 5를 동시에 그 다음에 3도 곱하고 5도 곱한 이 150이 최소 공배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세로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0과 50이 있는데 이번에는 자, 10이 보이죠? 10인데 사실은 이제 이게 바로 2 곱하기 5죠, 사실은. 그래서 뭐 교과서에는 2 곱하기 5를 따로 이렇게 떼놨습니다. 자, 따로 한번 해봅시다. 2, 15, 그리고 25, 5입니다. 3, 5가 되는데 최소 공배수는 이 여기 있는 거 니은자로 된 이 부분을 다 곱해야 돼요. 자, 공통된 2와 5를 곱하고 그리고 3과 5까지 곱해야지 최소 공배수가 나오더라. 자, 150이라는 수가 최소 공배수입니다. 이렇게 이제 약수와 배수 그리고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우리가 분수를 공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약수와 배수가 그리고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이것들이 분수에서 약분과 뭐가 됩니까? 통분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분하고 통분을 잘 못하겠다. 그러면 이 약수와 배수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유 2분의 1컵과 우유 4분의 1컵을 합했다. 얼마나 될지. 자, 2분의 1은 전체 컵의 반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분수의 양을. 자, 4분의 1은 요만큼입니다. 이거를 이제 더 해야 되는데, 더 하려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분모가 달라서, 살짝 난감한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 큰 조각을 더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분의 1을 4분의 2로 바꾸었더니 4분의 1은 요만큼이죠. 그랬더니 이제 4분의 1 조각의 단위 분수를 분모를 맞추니까 계산을 할 수 있더라. 그래서 3개다. 3개. 이렇게.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이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 네. 분모를 같게 만든다. 이게 바로 뭐예요? 네. 통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분의 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4분의 3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한 방법은 분모를 같게끔 만들었죠. 그죠? 분모를 통분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6분의 1 더하기 8분의 3입니다. 어떻게 계산을 했느냐? 분모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모를 같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그 분모가 최소 공배수가 되면 좋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처음에는 어떻게 배우냐면 자, 서로의 반대편 분모를 곱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앞에 분수에는 6분의 1에다가 이제 분모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해도 분수의 크기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편에 있는 이 다른 편에 있는 분모를 곱해주는 거예요. 자, 똑같죠? 분수의 크기는 보세요. 6분의 1이랑 6분의 1 곱하기 8, 6 곱하기 6 곱하기 8. 이게 분수의 크기는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약분하면 똑같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잠시 뻥튀기 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 8분의 3도 곱하기 6, 3 곱하기 6 이런 식으로 해놓은. 어차피 6분의 1과 이 분수는 똑같고 8분의 3과 이 분수는 똑같기 때문에 덧셈을 할 수 있는데 해도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분모가 어때요? 이제 같아진단 말이에요. 그죠? 자, 해놓고 보니까 48로 이제 분모가 통일이 되었어요. 48분의 8 더하기 48분의 18이 되는데, 자, 이제 계산할 수 있죠. 48에 26이 되죠.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2로 나누었더니 24분의 13이 되는데, 이 24가 뭐예요? 사실 네, 최소 공배수입니다. 무엇의? 6과 8의.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그쵸. 4, 3 이렇게 했더니 이제 24로 바로 구할 수 있었다. 그 수가 바로 이 마법의 수가 바로 최소 공배수였다. 자, 보겠습니다. 쌀빵 한 봉지를 만드는데 필요한 설탕은 쌀빵 한 봉지 4분의 3컵이고 쌀과자 한 봉지 만드는데 6분의 설탕 6분의 1컵이다. 그래서 쌀빵 한 봉지랑 쌀과자 한 봉지 모두 만드는데 그래서 식은 4분의 3 더하기 6분의 1이 되겠네요. 자, 뭐죠? 최소 공배수 12죠. 그죠? 그래서 12로 통일을 해놓고 자, 4가 12가 되었어요. 얼마를 곱했다는 소리죠? 3을 곱했죠. 그러면 분자에도 똑같이 3을 곱해야 똑같은 분수가 되겠죠. 그래서 9가 되겠습니다. 2가 곱해졌으니까 2가 되겠네요. 그래서 12분의 1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필요한 설탕은 12분의 11컵이 되겠네요. 단위 꼭 잊지 말고 답 적을 때. 자, 다음입니다. 3분의 1 더하기 5분의 4를 계산하는 방법. 3분의 1과 5분의 4를 그림에 한번 색칠을 해보자. 자, 그랬더니 3분의 1은 이만큼 3개로 나눈 것 중에 1개인데 5분의 4는 5개로 나눈 것 중에 어때요? 네, 4개죠. 그런데 보세요. 이 둘 다 어떤 기준이 되는 이게 겹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잘게 쪼개야 돼. 여기도 더 잘게 쪼개고 여기도 더 잘게 쪼갤 수 있는 어떤 수, 마법의 수를 찾고 싶은 거예요. 바로 15라는 수입니다. 그래서 한 컵을 15조각으로 나누고 보니까 이렇게 세 조각씩으로도 세 부분으로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어때요? 5부분으로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법의 수가 바로 15였다는 수.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한 컵을 똑같은 기준으로 나누고 싶은데 지금 그러지 않았죠. 세 조각으로 나눠져 있고 5조각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조각의 한 조각을 5조각으로 또 나누고 이 5조각을 또 세 조각으로 나누니까 전체를 15조각씩 똑같이 나눌 수 있더란 말이야. 그래서 이 3분의 1은 어때요? 15조각 중에서 5조각, 그리고 5분의 1은 15조각 중에서 3조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은 5조각, 5분의 4는 이게 3조각씩 4개니까 12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 더하기 5분의 4는 15분의 5 더하기 15분의 12가 돼서 17인데 1과 15분의 2라는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계산한 방법은 선생님이 이야기해 준 방법 그대로죠.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보자 라고 합니다. 4분의 3 더하기 10분의 7인데 자, 첫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공통분모로 하여 통분한다. 두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로 한다. 그러면 서로의 상대방 분모를 곱해주는 거예요. 앞에 분수에는 10이 없기 때문에 10을 곱하고 위에도 10을 곱해요. 그리고 4가 없기 때문에 위에도 4를 곱해. 그러면 4분의 3과 이 분수는 똑같은 분수예요. 사실 10 하면은 약분되니까 그 뒤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똑같은 분수의 덧셈이라고 생각을 하고 40분의 자 30, 47, 28이 되어서 58이 되고 이게 1과 18이 되어서 약분하면 2로 나누면
1과 9가 20분의 9가 되겠네요. 자, 숫자가 조금 커지면서 뭔가 조금 불편한 건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최소 공배수를 하면 된다라는 것을 교과서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4와 10의 최소 공배수, 4와 10의 최소 공배수 20이네요. 20. 그죠? 그러면 4가 20이 되려면 5가 필요하고 분자도 5를 곱하고 10이 20이 되려면 2가 필요하고 여기도 2. 그러면 15 더하기 14 해서 29가 되고요. 그리고 그쵸. 1과 20분의 9. 훨씬 계산이 간단해집니다. 그죠? 자, 왜 그러냐면 이 분자와 분모에 이렇게 곱해주는 숫자 자체가 작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약분도 한 번 더 안 해도 되고 그죠? 자, 여기서 약분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보자.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로 한다. 자, 3과 9의 곱이니까 얼마죠? 18이 아니죠. 27입니다. 자, 틀렸다는 거 비밀입니다. 자, 2구 18이 되고 여기 있으면 헷갈렸어요. 자, 27분의 38, 24가 되어서 27분의 2 그리고 42가 되네요. 3으로 약분이 되네요. 그죠? 그러면 9가 되고요. 3으로 하면 10, 좀 불길한 예감. 맞습니다. 1과 9분의 5가 되겠습니다. 최소 공배수 3과 9의 최소 공배수 9네요. 9. 그래서 앞에 분수만 바꾸면 돼요. 9분의 3배가 되었죠. 그러면 분자도 3배가 돼서 6이 되고요. 더하기 9분의 8이니까 9분의 14가 되고 1과 9분의 5. 어때요? 답이 똑같죠. 근데 계산 과정은 여기가 훨씬 더 좋더라. 짧고 간단하니까. 그죠? 자, 그래서 1과 5분의 3 더하기 1과 2분의 1을 계산하는 방법이라 그러는데요. 1과 5분의 3을 그림에 한번 나타내고 1과 2분의 1도 그림으로 나타낸 다음에 자, 사실 이제 이거는 자연수가 있는 그러니까 대분수긴 한데 어때요? 분모가 다른. 자, 그래서 간단해요.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분모가 같은 분수에서도 했듯이 자연수끼리 더하고 그 다음에 분자 두 개를 이렇게 더했더니 다연수가 또 뿅 튀어나오면 한 번 더 이렇게 올려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계산하는데 이 나머지 계산이 진분수끼리 계산이죠. 이 계산이 분모가 다를 때에는 어떻게 하면 된다? 통분하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번 문제에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1과 5분의 3은 1과 10분의 자, 쪼갰죠. 이제 잘게 벌써 쪼갠 거예요. 5분의 3이니까 요만큼이니까 6개죠. 6개. 그리고 1과 2분의 1은 1과 10분의 5가 되고요. 자, 두 개를 더해요. 그래서 1 더해졌죠. 요만큼 2와 10분의 11이죠. 자, 여기 있으면 말한 거 그거예요. 자, 11은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한 개가 한 컵이 또 완성이 돼. 그러면 2 플러스 1이 더하기 1이 되죠. 그래서 자연수끼리 합 2 더하기 한 개 뿅 생겼어. 1. 그 다음에 어때요? 더하기 10분의 1이 남으니까 이것까지 더해주면 3과 10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1과 5분의 3 더하기 1과 2분의 1은 1과 10분의 어때요? 네, 1과 10분의 6이 되고 1과 10분의 5가 되어서 자연수끼리 더해서 6, 5가 됐는데 11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2 더하기 1과 10분의 1이 되어서 3과 10분의 1이라는 답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자, 넘어가겠습니다. 서로 다른 방법으로 계산을 했다. 어떤 방법으로 계산했는지 설명해 보자. 자, 어때요? 이거 한번 볼까요?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하여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이렇게 빼서 계산을 하고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1이 한 컵이 또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6컵 하고 총 12분의 7만큼이 있더라. 방법 2번 어때요? 자, 여기도 공통적으로 분모를 최소 공배수로 두기는 했는데 덧셈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는 가분수로 그냥 아예 다 바꿔버린 다음에 제일 큰 가분수로 만든 다음 한꺼번에 대분수로 고쳤어요. 여기는 어때요?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요? 가분수로 바꿔서 대분수로 바꿨다. 자, 그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둘 중에 뭐가 더 편하고 뭐가 더 안 편한지는 여러분들 이건 약간은 개인적인 취향일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 방법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연수를 빨리 빼놓고 작은 수로 계산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뺄셈입니다. 뺄셈. 분모가 다른 분수의 뺄셈인데 덧셈과 똑같죠? 분자끼리 계산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네,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주면 됩니다. 4분의 3, 4분의 3이고요. 그리고 2분의 1은 여기인데 이게 알고 봤더니 4분의 2더라. 그래서 4분의 3 빼기 4분의 2니까 4분의 1이 남습니다. 계산한 방법은 분모를 4로 똑같이 만들어줬죠. 제일 작은 조각으로 바꿔준 겁니다. 어떤 두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 방법은 최소 공배수가 아니라 어때요? 여기에 있는 서로의 분모를 곱해준다. 그러니까 분모끼리의 곱을 공통분모로 했다. 분모 두 분모의 곱을 공통 분모로 뭘 했다? 통분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요?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자, 글자를 좀 바르게 써봅시다. 공배수를 뭘로? 공통 분모로. 당연히 이제 뒤에 방법이 더 빠르고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과 3분의 1 빼기 1과 4분의 1을 계산하는 방법인데 1과 3분의 1은 한 컵하고 3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여기 4분의 1은 한 컵하고 4분의 1인데 여기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죠? 한 컵 한 컵 빼니까 이거 두 개는 없어질 거란 말이야. 이제 결국에는 3분의 1 빼기 4분의 1인데 어떻게 계산을 하죠? 한 컵을 그렇죠. 12개로 쪼갠 작은 이 조각들로 계산하면 좋겠다. 그래서 12개로 나눈 것 중에 4조각이 되고 12개로 나눈 것 중에 3조각이 되어서 결국에는 이제 12분의 1이라는 답을 구할 수 있죠. 12분의 이제 4고 12분의 3인데 자연수끼리 빼서 계산을 했죠. 어떤 방법 계산인지 설명해 보자. 자, 당연히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빼가지고 계산한 방법이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가분수로 다 바꾼 다음에 계산하는 방법. 자, 아까 했던 그 방법 두 가지입니다. 쌀과자를 포장하는데 지혜는 리본 2와 4분의 1m를 사용했고 슬기는 리본 1과 2분의 1m를 사용했습니다. 리본의 길이를 비교는 우리 뺄셈으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 되는데 뭐 어떤 게 더 큰 수인지는 먼저 판단을 해야 이제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겠죠. 자연수를 먼저 살펴봤더니 대번에 표시가 났습니다. 이게 지혜가 훨씬 길겠네요. 그죠? 2하고 1하고 2m 한 다음에 4분의 1이니까 전체를 4등분한 것 중에 요만큼까지. 그 다음에 1과 2분의 1은 전체 하나하고 요만큼까지. 얼만큼 차이가 납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분수로 얼마만큼이냐는 거죠. 그래서 2와 4분의 1 빼기 1과 2분의 1이 되어서 자, 가분수로 바꿔볼게요. 9가 되고요. 빼기 2와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꿔주겠습니다. 통분 4분의 9 빼기 4분의 2배 됐죠. 분모가. 그러면 분자도 2배 돼서 이렇게. 그럼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은 4분의 3만큼이다. 오, 그렇겠네요. 그죠? 세 조각이네요. 세 조각. 그죠? 자, 다음입니다. 2와 4분의 1 빼기 1과 2분의 1을 계산하는 방법. 이 2컵하고 4분의 1은 여기죠. 요만큼이죠. 그 다음에 2컵하고 1컵하고 2분의 1은 여기인데 자, 이게 이제 이를테면 받아내림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수끼리 이렇게 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1하고 4분의 1 빼기 2분의 1이 되버리는 거예요. 자, 단위분수입니다. 분모가 더 작은 분수가 커버리죠. 어때요? 그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앞에 이 자연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요 부분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표시를 좀 잘못했네. 자,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2와 4분의 1 빼기 1과 2분의 1은 2와 4분의 1 빼기 1과 4분의 2가 되는데, 이제 이게 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얘를 이제 2에서 1을 넣어주는 거예요. 아, 이게 어떻게 보면 받아내림의 개념이에요. 4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1과 합쳐져서 5가 되고요. 여기는 그대로 2. 그래서 1에서 1 빼면, 이제 1에서 1 빼면 없어지고, 그리고 5에서 4분의 1을 빼니까 4분의 3이 남더라. 자, 문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아, 그 전에, 어떤 방법으로 계산했는지. 여기는 자연수끼리 계산을 먼저 했는데, 자연수끼리 계산하려고 이렇게 대분수를 예쁘게 해놨는데, 통분까지 해가지고, 그렇죠. 이 부분이죠. 아, 선생님이 자꾸 이제 헷갈리네요. 그죠? 자, 이렇게 자연수끼리 계산을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6분의 2에서 6분의 3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5를 이제 1만큼 이 분자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5와 6분의 2 빼기 3분의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6분의 2에서 6분의 3을 못 빼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5 보고 야야, 니 4만 가지고 6은 내놔라. 그래서 이제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었다. 자연수끼리 계산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받아내림 같이 그런 계산을 했다. 자, 여기는 어때요? 가분수로 다 표현을 해가지고 어때요? 네, 계산을 했죠. 그래서 아마 이 방법이 조금 더 많이 권장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자, 마지막입니다. 연수는 2m 중에서 1과 5분의 2를 사용했다. 남은 리본의 길이. 자, 계산을 하면 되죠. 2 빼기 1과 5분의 2인데요. 2는 5를 분모로 했을 때는 10이죠. 빼기 5를 분모로 했을 때 7이니까 5분의 3이 남겠다. 5분의 3 어때요? 미터 단위 잊지 말고 붙여줘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약분과 통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됐고, 이 약분과 통분을 알기 위해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이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알기 또 위해서 어때요? 약수와 배수까지 공부를 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자, 정리를 해볼까요? 약수와 그리고 배수를 배우고 최대 공약수 그리고 최소 공배수를 배우고요. 이걸 이제 활용을 해서 약분과 통분을 할 수 있게 되고, 이걸 하니까 이제 분모가 서로 다른 분수의 덧셈 그리고 뺄셈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좀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약수랑 배수를 공부를 잘 안 해놓게 되면 이렇게 연쇄적으로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약분과 통분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사실은 이 약수와 배수부터 공부를 하는 게 맞아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수업이 너무 길어졌어요. 미안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즐거운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